자, 기억할 거 한번 칠판 그냥 봐. 기억하는 거. 로그는 정의를 잘 기억하셔야 돼. 어떤 수의 x제곱을 해왔더니 b가 되었다. 이때 이 x가 얼마입니까? 를 물어보는 거야. 그건 기억하냐? 로그의 정체가 뭐다? 무리수임을 기억을 하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분수로 표시가 안 되는 숫자야.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기호를 주는 거예요. 루트라고 기호를 주든 파이라고 막 글씨를 쓰든 뭔가 무리수를 표시할 수 있는 기호가 필요해. 그래서 로그라는 글씨를 써준 거야. 그러니까 로그가 이상한 게 아니라 무리수를 나타내는 기호인 거예요, 일종의.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의 x제곱이 4다. 그럼 x가 얼마인지 여러분이 알잖아. x 얼마야? 그냥 알아. 그런데 2의 x제곱이 7이야. 그러면 이 x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지. 근데 그 x는 얼마라고? 약속으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7. 이게 숫자인 거야. 얼마만한 숫자인지도 알아요? 몇 점 삐리리? 2점 삐리리. 좋았어.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수의 x제곱을 했더니 b가 되었다면 이 x는 얼마냐?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무리수 기호로.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다. 물론 이거를 다시 지수꼴로도 표현할 수 있도록 봐두시기 바람. a의 x제곱을 하면 진수가 된다. 됐어? 오케이. 일종의 무리수 표시인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무리수이기 때문에 뭐 어떤 문제가 나올 거냐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얘기 나온다고. 중학교 때도 루트 5 배워놓고 정수 부분 2, 소수 부분 루트 5 빼기 2 이렇게 표시하는 거 배웠지.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자,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정의이긴 한데 얘가 어떤 숫자란 말이야, 일종의. 그러면 이게 숫자로서의 의미를 좀 가질 수 있으려면 기본적인 제한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이게 정의되기 위한, 또는 로그가 의미를 갖게 되는 무엇인가. 이 말이 뜻하는 게 뭐냐면 얘가 숫자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려면 또는 숫자의 의미로 정의가 되려면 필요한 게 뭐냐 이런 뜻이야. 그 얘기는 무엇을 하라는 얘기냐면 밑에 들어있는 이 숫자의 제한 또 진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숫자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자, 그러면 너네 알면 대답해. 밑이 될 수 있는 숫자의 제한은 뭐예요? 밑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제한 0이 아니에요. 0은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다 알아 니네. 응? 지수 한번 생각해봐. 몰라? 헐! 1이 아닌 양수. 헐랄랄랄. 참. 이를 어떻게 문제 풀어? 이거 풀어야 되는데. 또는 지수함수까지 생각하면 이거보다 그래서 지수함수 배울 때 이럴 때 모습이 달랐다 하면서 배웠었잖아. 그지? 1이 아닌 양수. 진수 B는 그 진수 조건 뭐냐고? 서윤아, 진수 조건 뭐예요? 그렇죠. 양수이면 끝이야. 아, 양수의 거듭제곱인데 양수 나와야지. 자, 이게 한 문제라고. 한 3번? 아, 3번 문제. 자, 다시 한번 정리.
로그의 정의는 사실은 무리수이기 때문에 그 무리수 표현할 수 있는 기호가 필요했던 거고, 왜냐면 얘 숫자가 정수나 유리수가 아닌 숫자들 표현이 안 되니까 정의. 근데 이게 정의되려면 기본적으로 미치나 진수에 들어가는 숫자의 제한은 이렇게 되어 있다. 오케이. 3번 마지막,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의 마지막, 로그의 성질, 일종의 계산 이제 숫자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까 로그 계산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제목으로는 로그의 성질이라고 부릅니다. 문제 풀 때 그냥 유형 1번, 유형 2번 이러지 말고 이 내용은 가지고 유형 7번까지 한 번에 풀라고. 오케이? 대답해줘. 1번. 영. 생각하고 대답해. 얼마? A의 0제곱해야 1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다시. 밑이 얼마든 상관없이 진수가 1이라면 0에 해당되는 숫자인 거야. 밑과 진수가 똑같은 거라면 1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숫자라고. 이거는 X. 불러 빨리. X. 방학 때 뭘 공부한 거야? 그럼 도대체 이 정도도 다시 설명하라고 하면 말이 안 돼 지금. 진수끼리 곱하는 거 맞죠? 로그 A를 X라는 Y 나눗셈. 오케이. N 로그 N 로그 오케이. 밑을 C인 로그로 바꿔 써봐. 로그 C를 밑으로 오케이. 밑을 B인 로그로 써봐. 밑이 B인 로그.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분해.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B. 그러니까 얼마? 이 의미는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밑과 진수가 바뀌어 있는 숫자는 서로 역수 관계임을 말해. 그러니까 니네가 갑자기 이런 계산을 만났어. 숨도 쉬지 말고 얼마야? 역수니까. 무슨 뜻인지 알지? N분의 N 로그 A 밑으로 하는 X. 이걸 바꿔 써봐. 로그 B를 이렇게 만약에 계산했는데 답이 나왔어. 어? 이거 보기 없다고. 그럼 어떻게 써달라는 얘기야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기에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수에 로그가 들어있으면 뒤집을 생각을 해야 해요. 오케이?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로그 계산까지에 들어있는 기본 내용인 거야. 이 정도 알고 시작을 해야 돼. 됐어? 이거 캡처.
이씨, 내가 나온다. 자, 이 정도 내용까지 아는 상태로 기본적인 로그 유형 문제 몇 개를 해볼게. 유형 1, 2, 3, 4, 5, 6, 7 정도까지입니다. 좋겠죠? 자, 그러면 유형 1번 문제를 간단히 해볼 텐데 정의에 대한 거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123번 문제를 봐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a는 마이너스 1이고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9는 2입니다. 여기서 요거는 진수니까 양수다 조건이 나와 있는 거고 얘는 1이 아닌 양수가 나와 있을 거야. 그죠? 문제 조건에. 자, 여기에서 a 곱하기 b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는데 정의대로 한번 바꿔보자. 얘는 지수 형태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a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지. 2분의 1이다 이 얘기고 여기는 9는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b의 제곱이 9니까 b는 3이나 마이너스 3인데 밑이기 때문에 1이 아닌 양수를 써야 되지. 그러니까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지요. 요걸 못 푸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게. 129번.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하여 5 로그 n을 밑으로 하는 2 요 놈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의 모든 n의 값은 찾아봐라. 그러면 요게 자연수가 되려면 자연수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5의 로그 n을 밑으로 하는 2 얘가 k 자연수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로그 n을 밑으로 하는 2가 5분의 k가 되겠지요? 그랬을 때 n의 지수로그 정의에 의하면 n의 5분의 k제곱 요게 2가 돼야지요. 그러면 요 자연수 n에다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수야 여기에다가 요거 거듭제곱했을 때 2가 나오려면 어떤 숫자 n이 가능하겠느냐. k는 자연수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게 자연수니까 여기가 일종의 자연수꼴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럼 만약에 n이 2보다 크거나 밑이 2니까 n이 2인 경우라면 2의 5분의 k제곱이 2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자연수 집어넣고. 그럼 요거 뭐가 돼요? 5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n이 2인 값은 가능하겠죠. 그럼 만약에 n이 4인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모든 n의 값의 합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자연수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그러면 얘가 사실은 5 그러니까 이 자연수 꼴이 이게 자연수 꼴이 돼야 되니까 이거 5분의 k니까 이 값이 5분의 자연수꼴이 된다는 걸 이렇게 표시한 거니까 거듭제곱해서 2가 나올 수 있는 거. 또 뭐가 있죠? 2 말고 n이 2 말고 다른 걸로 이만큼 거듭제곱해서 하여튼 2가 나와야 돼. 아 그럼 이렇게 쓸까? 이게 한 번에 생각하기 힘들면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해줄까요? 이거 아까 왜 지수할 때 했던 거. 오케이. 그럼 여기 뭐가 돼? n. 여기는 2에 k분의 5. 이러면 좀 되나요? 그럼 결국 k가 될 수 있는 거는 k가 자연수니까 이게 자연수꼴이 되려면 k는 5의 약수 개념이면 되나요? 맞아? 그러면 결국은
K가 5의 약수냐면 K가 1인 경우랑 5인 경우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그럼 K가 1이라면 N은 2의 5제곱이 돼서 32가 됐던 거고, 만약에 여기가 5가 된다면 K가 5가 된다면 N은 2의 1제곱이 돼서 2가 됐던 거지. 이 두 숫자밖에 없는 거죠.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울라나? 오케이. 그러면 N은 2개가 되고 합은 34가 되면 되죠. 앞에 있는 지수랑 연관을 시켜서 풀어본 거야. 자, 됐고요. 자, 두 번째, 밑과 진수 조건. 근데 밑과 진수 조건은 다른 거 알고 아니고 어떤 표현이 나와 있으면 로그가 정의 되도록 또는 의미를 갖게 되는. 오케이? 자, 그러면 제일 쉬운 거 하나와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하나를 소개해 줄게. 130번이 가장 쉬운 문제. 로그 x-2 3을 밑으로 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9x 빼기 13. 얘가 정의 되도록. 자, 그러면 뭘 따지라는 얘기냐면 밑 조건과 진수 조건 쓰라는 거지. 자, 밑 조건. 얘가 밑이야. 얘가 1이 아닌 양수. 그거를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요게 범위 쓰기 좋아요. 좀 이따 다른 문제 할 땐 내가 1이 아닌 양수로 쓰는 게 더 유리한 표현이 있어. 그건 내가 문제 소개해 줄게. 절대값 들어있는 거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 1이 아닌 양수라는 개념으로 그냥 직접 쓰는 게 편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써주는 게 범위 쓰기가 편하다. 이건 이제 실전 팁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써서 양변에 30 더해주면 이게 기본적인 제한 범위가 됩니다. 자, 진수 조건 쓸게요. 두 번째. 진수 조건은 양수인 거야. 그러니까 진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9x 빼기 14. 얘가 양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4. 얘는 음수가 돼야겠고, 인수분해가 되는 걸 주니까 너무 고민하지 안 하셔도 돼. 자, 그러면 얘도 만족을 해야 되고 얘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수직선 위에 그리기. 자, 얘는 3과 4 사이 이고 또한 4보다 큰 쪽. 요게 이제 첫 번째 범위. 그 다음에 2부터 7은 요렇게 쓰면 되죠. 공통 범위는 여기입니다. 만약에 범위를 그냥 써야 한다면 답을 이렇게 쓰면 되지. 자,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뭘 얘기했냐면 모든 정수 x값이라니까 여기 요 그림 보고 정수 그냥 써도 되는 거죠. 3과 4 사이에 정수가 없지. 그러니까 5하고 6, 요 두 개의 정수가 들어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가장 기본 형태의 밑조건, 진수조건 따지는 문제니까 정수의 개수는, 정수의 합은 이렇게 물어볼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조금 더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하나를 소개를 하면, (134번을) 볼까요? (134번을) 보면 이 말이 들어있어. 이 말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절대 부등식 생각하는 거야. 무조건 성립하는,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로그 A 들어하는 이게 정의되도록, 무조건 성립하도록. 그럼 밑조건부터 쓸게. 밑조건은 뭐죠? 밑이 0과 1 사이 또는 밑이 1보다 크다. 맞지? 자, 진수 조건 쓰는데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야.
이게 양수 맞는데 여기에 의미를 살리면 모든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더하기 3이 양수입니다. 이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라 이만큼으로 보는 거라고. 그럼 얘가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 방정식 부등식에서의 이 0은 무슨 뜻이죠? x 축을 의미하는 거야. y는 0, 그건 y는 2참수. 아래로 블록인 2참수가 x축보다 큰 쪽에 있대. 항상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x축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럼 방정식으로 따지면 근이 있어 없어? 없어. 방정식에 근이 없을 조건이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있는 건 판별식을 활용하는 문제 대표예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를 풀어서 얘랑 얘의 공통범위를 쓰세요. 그 얘기고.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a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수직선 위에 그려놓고 다시 범위 한번 찾자. a가 0과 1 사이이고 1보다 크다인 기본 범위에 요거를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사이에 이만큼입니다. 내가 원하는 범위는 겹치는 게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a가 또는 이게 원래 부등식의 범위가 되고, 실제 이 문제에서는 이걸 만족하는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은 여기엔 정수가 없을 것이고 요 사이에는 2, 3, 4, 5 이렇게 4개의 정수가 들어있겠죠.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14. 이렇게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거 하나를 보여줄게. 내가 여태까지 밑 조건을 쓸 때 요렇게 쓰는 게 조금 유리해 라고 쓰기 시작했다고. 근데 문제 중에 밑 여기가 절대값이 들어있는 경우는 이렇게 쓰면 부등식을 자꾸 풀어야 돼서 불편한 경우가 생겨. 그때는 1이 아닌 양수가 더 알아보기 쉬운 형태다. 보여줄게. 문제 끝까지 풀 건 아니지만 내가 풀겠지만 형태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계산이 편한지를 얘기해주면 136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역시 무조건 성립한다 이 얘기이고, 로그 a-3이 절대값 붙어있는 밑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진수는 똑같이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이게 되기 위한 정수 a의 개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썼다 하나 지울게. 만약에 아까처럼 쓴다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밑 조건 쓸 때 이 밑이 0과 1 사이 또는 밑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부등식을 또 풀어야 돼요. 그럼 니네 이 부등식 푸는 거 자연스럽게 잘 푸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얘를 이걸 두고 이걸 보고 바로 이렇게 놓고 바로 풀 수 있는 사람은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불편하다고 니네가.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포함하는 건 오히려 그냥 1이 아닌 양수, 즉 요렇게 정리하고 범위를 쓰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다. 기억하셔요. 똑같은 문제 풀 때 시간이 손해보지 말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쓰면 되냐면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럼 0이 되는 경우가 언제야? a가 3일 때지. 근데 0보다 크려면 a는 3만 아니면 되지.
A-3이 1이 아니라는 건 A가 4는 안 된다는 뜻이지. 또 A가 2는 안 된다는 뜻이지. 2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1이 될 테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전체 범위 중 3 안 돼, 2 안 돼, 4 안 돼. 그러니까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걸 바로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부등식 풀어서 그리지 말고. 이해돼? 진짜로. 그 다음에 진수 조건은 똑같아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 자, 역시 x축 개념으로 생각해봐. 근데 여기에 미지수가 있어서 항상 x축보다 위에 그림이 있으려면 이렇게 생긴 그림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고1 때 배운 거 그대로 쓰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만약에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 따라서 이게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이런 그림밖에 안 되는 거라고. 그럼 아까랑 좀 다른 게 미지수가 있으니까 얘가 양수이어야 한다는 것과 판별식으로는 음수가 되는 조건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판별식을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니까 요거의 공통 범위가 요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0부터 8까지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여기 아까 그 부등식 풀어서 4개 나왔던 그거야.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자,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정수의 개수 쓰라니까 0과 2 사이에 뭐 하나 들어있죠? 1 하나 들어있나요? 2와 3 사이 없죠? 3과 4 사이도 없죠? 5, 6, 7까지. 그죠? 4개 또는 뭐 합 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유형 2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별표를 쳐놓고 충분히 공부할 건데 절대값이 아닌 그냥 밑들은 0과 1 사이 또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놓고 푸는 게 범위 쓰기가 편해. 근데 절대값 들어있을 때는 아까처럼 절대값을 그렇게 쓰면 부등식을 또 풀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냥 양수인데 1은 아니야. 1이 아닌 양수 이렇게 놓고 나서 3 아니야, 4 아니야, 2 아니야 그러니까 그림을 바로 그려버리는 게 시간상 유리하고 편하다. 기억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시간상 일단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할게요. 한 20분은 여러분이 숙제 중에 혹시 불편한 부분이 있을까봐 일단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